자, 이어서 꽃 그리기를 할게요. 심사임당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애들을 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빨간색을 섞고 있는데 물감 색깔을 만들면서 하고 있습니다. 꽃 색깔도 칠하기 전에 제가 흰 색깔을 좀 발라주고 할게요. 다 바르지 않고 이쪽 부분 있는 데만 발라줘도 돼요. 미리 색깔을 조금 발라줄게요. 아무튼 이거 바르면서 이제 할게요. 초벌칠을 조금 해놓고 칠하면 좀 이쁘죠? 하얀색을 나비에도 발라줍니다. 나비도 해야 되니까 여기 나비도 있어요. 나비도 발라줄게요. 우선 꽃부터 그릴게요. 꽃 색깔은 레드 색깔을 퍼머넌트 레드 색깔을 쓰는데 그 색깔에 버밀리온 색깔을 좀 섞어서 약간의 다운빛 나는 색깔을 칠할게요. 붓을 항상 두 개를 준비하셔서 하나는 약간 한국에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안 하고 발인법이라고 하죠. 저는 그라데이션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한국화 동양화 쪽에서의 그 용어는 발인법이라고 해요. 펴서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꽃봉오리부터 만약에 한다면 끝에 이렇게 좀 빨갛게 이 색깔이 퍼머넌트 레드 색깔하고 버밀리언을 좀 섞었어요. 좋아서 이쪽 부분에서 빼주세요. 반대로 해도 돼요. 하얀색 있는 부분에서 펴도 되고 여기에서는 이 이파리 부분에서는 제가 외곽선을 좀 넣어두는데 사실 심사임당 그림에서는 몰골법이라는 방법을 써요. 기법을. 보통 미나에서는 외곽선 처리를 많이 하고 많이 그러는데 심사임당 그림에서는 몰골법이라고 해서 외곽선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채색으로만 끝나는 방법을 하는데 꽃은 몰골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채색만으로, 채색과 음영으로. 이제 심사임당 그림이 좀 특징들을 보면요, 다른 미나에서 보는 것처럼 심사임당 그림 미나라고 하기보다는 화해도 쪽에서도 들어가죠. 화해도 초청도. 그런데 심사임당 그림의 특징은 몰골법을 쓰지만 또 이렇게 음영을 살려주고 있어요. 명암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좀 다채로운 채색을 써왔다는 거. 제가 앞전에 얘기한 대로 채색을 한정대에서 쓰지 않고 골고루 고운 색깔을 이렇게 여성스럽게 썼어요. 그 색채가 섬세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고운 느낌이 들죠. 누가 봐도 여자가 그렸다라는 어떤 그런 아주 섬세한 묘사가 특징이에요. 제가 그만큼 따라 하는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주면서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을 저도 공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기 1단계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버밀리한 색깔 있죠. 다홍색 같은 색깔을 조금 더 섞어 주셔도 돼요. 꽃잎 이 끝부분이 아니라 꽃잎 바깥쪽 부분을 조금 더 붉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안쪽에는 하얀색 화이트 부분이 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깨끗한 걸레에 빼가면서 마를 때까지, 안 말라도 되지만 마를 때까지 좀 다른 쪽 해도 되겠죠.
색깔이 이쁘긴 하지만 한 번 더 버밀리언 약간 색깔, 그리고 조금 더 발색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오페라를 조금 섞어 주셔도 돼요. 수채화에서 물감 오페라 색깔을 섞으면 붉은 계열들이 발색도가 높아져요. 조금 더 선명도가 높아진다고 할까요? 탁한 부분을 조금 더 발색도 높여줍니다. 얘들을 한 번 더 발라줄게요. 두 번째 칠하고 이제 세 번째 칠할 때 조금 더 진한 색깔로 꽃잎의 붉은 부분을 조금 더 살려줄게요. 크림슨 레이크 색깔이라든지 로즈메더 색깔 있죠. 로즈메더 색깔을 약간 자주 빛나는 색깔이 있어요. 로즈메더 색깔을 엣지 들어줄게요. 이 부분은 꽃잎 부분에 넘어가는 부분에서 수술 부분이 너무 하얀 부분인데 이 하얀 부분을 그냥 하얗게 안 예쁘니까 하얀색에다가 카드뮴 오렌지 같은 색깔을 좀 넣어서 브릴리언트 색깔 같은 것도 괜찮고요. 짠 브릴리언트 색깔 같은 거 있죠. 색깔 넣으셔도 흰 색깔하고 카드뮴 오렌지 색 같은 거 살짝 넣으셔서 조금 노르스름한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따뜻한 느낌으로. 하얀 색깔만 해주면 너무 차요. 색깔이 차갑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좀 반대로 음영으로써 밝게 보이고 싶었던 부분들 있죠. 다시 한번 좀 해주는 거예요. 또 발림 발그스름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꽃수술이 있는 부분을 조금만 강조하는 한번 하고 꽃은 이렇게 마무리를 줄게요. 옐로우 색깔을 황토색하고 로우엄버 색깔하고 이렇게 칠하면 살짝 떨어뜨려서 수술이 있는 것처럼 나비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우선 하얀색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밝게 칠할게요. 알갱이는 조금 못 그렸어요. 크게 확대하니까 못 그린 게 보이네요. 한 번 더 밝게 칠합니다.
물감을 이렇게 색깔 만들어 놓는데 더워서 금방금방 마르네요. 약간 이게 A4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비까지 됐고요. 이제 여기 벌레를 그릴게요. 무슨 벌레일까요? 앙수벌레 같기도 하고 땡땡이 같기도 하고. 저 어렸을 때 별명이 제일 많이 썼던 별명이 풍뎅이였어요. 풍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풍작가냐 풍스 아트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 성이 풍가예요. 풍씨 처음 들어보셨죠? 보는 인구라는 데인데 우리나라 성이 다 대부분 중국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희 일가가 많지 않아요. 벌레를 그릴게요. 전체 인구가 풍씨가 많지가 않아요. 곳곳에 전국에 많이 분포는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다들 어디 가서 들으면 다 생소하게 처음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이냐. 중국에서 온 성어긴 하지만 병자호란 때 저희 조상이 이제 같이 왔어요. 세자와 함께 골무로 잡힌 세자와 함께 조상님이 내려와서 이제 풍씨가 그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 조금 좀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풍씨 성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풍작가입니다. 제가 또 작가명이 풍곰인데 본명이에요. 유명세를 타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뜨고. 벌레가 좀 이상해졌어요. 사실 진짜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거 편집하시는 분이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도 미술을 합니다. 작가 지망생이에요. 벌레를 좋아해요. 어떡하죠? 처음엔 제가 반대를 했는데 벌레를 그린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벌레로 아마 조만간 유튜브에서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바퀴벌레 제일 싫어하는데 바퀴벌레부터 그리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뭐 뭐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저만 제가 안 보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풍뎅이도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벌레 무슨 벌레일까요? 아무튼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벌레가 그렇게 해를 주는 건 아닌데, 그쵸? 그냥 다리가 많아서 싫은 것 뿐인데 걔네들이 저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네, 벌레는 그렇게 공을 안 들였어요. 자, 벌레까지 했습니다. 초충도 이렇게 해서 이대로 끝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종이가 조금 제가 한지가 원래 본래 한지가 이게 제 지인 작가님이 한지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 작가님께서 주셨을 때부터 이렇게 얼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초충도에도 이 흙이 있고요. 흙을 그릴게요. 좀 납작한 붓으로 반다크브라운 좀 색깔로
넉넉하게 우선 쳐 칠하는 거는 물을 좀 많이 해서 흰색도 조금 섞었어요. 안 바꾸면 섞은 거예요. 편하게 쉽게 그린다 생각해 주세요. 물 많이 해서 이중으로 이런 것처럼 말르면 흐려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깔은 좀 농도를 조절해가지고 위에 툭툭툭툭 이렇게 올려주세요. 땅에 어떤 질감 해주는 것처럼. 고급 과정이 아니라 문화 그리기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통이나 고급 과정이 아닙니다. 너무 잘 된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흙만 조금 더 약간 블랙 섞었어요. 툭툭 찍어줍니다. 흙이 있는 것처럼. 물기 없이 찍어주세요. 곱게 찍어주셔도 되고. 밑에 풀 밑에는 조금 더.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낙관 찍는 걸로 해볼까요? 다 했는데 뭐 UNG GUN 이거 8월 어느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8월 11일이네요. 네. 나비가 정말 멋졌습니다.